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유수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론 무어의 결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론 무어라는 30대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가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자기처럼 자수성가한 그들의 그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단 하나의 키워드 결단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평소에 우리 왜 이렇게 막 결정장애 이런 말 하고 어떤 일에 이렇게 막 일을 미루거나 결정을 잘 못해서 그렇게 애먹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이 되는 그런 책이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몇 구절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사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막 게으르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게으른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사람이 총체적으로 다 게으른 사람 별로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막 게으르고 그걸 막 이렇게 막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게으른 걸 못 고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꾸물거린다거나 나는 결정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도 이제 이런 화두를 먼저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본연의 특성을 가졌고 그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게으른 사람이라고 딱 꼬리표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이 책의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관심이나 흥미가 없거나 일이 힘들거나 업무가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 때만 그런 특성을 보여줄 뿐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모든 일에 다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만 게으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할 때는 정반대의 특성.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도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지 마라.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행동 모델로 삼아라. 한 영역에서 결단력을 발휘하면 어떤 영역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과거의 결단력을 발휘해 성공한 일들을 계속 떠올리며 결정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하는데 결정 근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따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왜 나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막 일할 때는 막 뚝뚝 부러지게 하면서 무슨 어떤 사람 관계 뭐 이렇게 회사에서는 딱 부러지게 막 딱 자르면서 뭐 이렇게 집안일이나 아니면 친구들 일이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계속 결정을 미루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막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막 어디로 막 최저가로 막 다 결정하고 막 우리는 왜 미리 항공표 사놓으려면 그게 그때 갈 수 있나 없나 잘 모르는데 그거 미리 사놔도 돼? 이러면서 막 미적미적 거리고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여행에 굉장히 좋아하고 도사들은 막 미리 단호하게 이렇게 다 결정하잖아요. 막 제일 그 최저가로 나왔어 이러면 막 비행기표 막 지르고 막 이러는 거 막 과감하게 지르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뭐 다른 일, 뭐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결정 못하고 계속 사인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쥐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분야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들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이 책은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굉장히 인상적인 챕터. 제목, 완벽한 때라는 건 결코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공부를 이제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직장 다니면서도 대학원을 하는 게 좋겠어 라거나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운동하는 것도 운동 시작하자라거나 아니면 책 쓰기 아니면 유튜브
이러고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딱 시작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이유가 너무 있죠. 그래서 준비가 아직 덜 됐어. 내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뭐 훈련이 돼야지 뭐 책 쓰기를 하지. 아니 뭐 내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래야지 뭐 유튜브를 시작할 게 이제 컨텐츠 자체가 없잖아? 라고 하거나. 요즘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제 유튜브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그런 지인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막 실컷 물어봐요. 막 유튜브 어떻게 할까? 나도 할까? 해갖고 막 열렬하게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주면, 근데 뭐 지금 시작하기에 뭐도 준비가 안 되고, 뭐도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얘기하는 게 정말 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완벽한 때란 없다. 결코 없다. 일단 무조건 시작하고 보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벽주의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판단 대상이 되는 두려움을 피하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장막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왜 그렇잖아요. 뭐 내가 하려면 이왕이면 잘해야지. 뭐 그렇게 뭐 아무렇게나 시작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탁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 말이 저는 사실 제일 와닿았습니다. 지금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순간들이 사실 많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라는 챕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또 막 대단히 공감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뜸을 들인다는 건 천천히 준비한다는 뜻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뜸 들이기를 멈춰라. 지금 시작해라. 정신 차리고 즉시 가장 중요한 일로 뛰어들어라. 가속도를 붙여라.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서 무엇보다 서둘러서 일을 끝내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뜸 들인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도 이제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뜸 들이는 시간이 사실 뭐 그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라. 일단 중요한 일로 뛰어들어라. 역시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수성가하시는가 봐요. 막 그냥 무조건 뛰어든다. 이런 태도는 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 사실 겁이 나서 망설이면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결정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저를 찔리게 한 제목이 뭔가 하면요.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태도다. 그게 최악이래요. 최악. 좋건 나쁘건 하건 하지 않건 모든 결정의 결과는 알 수 없다. 미지의 결과가 두려워 무결정이란. 그러니까 좋건 나쁘건 우리 사실 결과 모르면서 일단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서워서, 알 수 없는 그 결과가 무서워서 무결정,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빈 공간 속에 갇힌 채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흘린다는 자체가 사실 뭐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모든 결정의 결과는 어차피 알 수 없다. 그래요. 결과를 뭐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결단해갖고 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결정에는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나쁜 결정이 당신에게 잠시 동안 심한 고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결정의 빈 공간은 당신에게 평생 동안 천천히 점점 더 커지는 고통을 선사한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오디션, 근데 연습을 좀 더 해가지고 오디션에 나가야지 뭐 지금 나갔다간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오디션에 아예 참여를 못하는 사람과, 아니면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해서 오디션 이제 속 시원하게 막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냥 시원하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나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더 낫죠.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 우리 왜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무리 목표가 크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목표를 잘게 나눠서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거,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거,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누자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그것의 중요성을 낮추고 일단 그것에 영원히 집착하지 않기 위해선 간단한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번역된 책이라서 그런지 아주 좀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를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 사실 코끼리를 먹는다 이런 표현들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좀 대중적으로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한 입 먹는 거죠. 진짜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알고도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고도 그거 알아. 그런데 지금 하기엔 좀 그래 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안 하는 사람이랑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알고도 안 하는 사람 똑같다는 얘기죠. 현재의 순간에 신경을 쓰고 그 순간에 몰입한다면 미래는 알아서 잘 풀린다. 이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를 향한 걸음에 가속도가 붙는다. 많은 사람이 내일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거 너무 공감되는 내용 아니세요? 다이어트 우리 평생 다이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이제 굶을 거야. 뭐 조금 먹을 거야. 뭐 튀김 뭐 기름진 거 안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늘 그래. 오늘까지만 먹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내일은 다이어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이어트하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트럭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 끄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이 트럭이 아무래도 이제 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아무리 해도 끌리지 않는 트럭을 계속 끌고 있는 건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트럭이 막 나중에 밖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가고 저절로 바퀴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표도 이런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일단 트럭을 끌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일단 시작을 해야 나중에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 훨씬 더 쉬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큰일일수록 작게 시작해라. 그래야 지금 시작할 수 있다. 하늘 일의 크기가 클수록 시작하기 더 힘들다. 그것을 잘게 나눈 뒤 조금씩 해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곧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코끼리를 먹어치울 수 있다. 코끼리도 한 입부터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마라톤도 일단 이렇게 한 걸음부터 일단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 목표를 작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잘게 썰어서 작은 것부터 먼저 일단 첫 발을 내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나 운동이나 뭐 일기 쓰는 것도 그렇고요. 무슨 뭐 책 쓰기도 그렇고 뭐 어떤 것도 대학원을 가도 그렇고 사실 어떤 뭐 이직을 해도 그렇고 뭔가 지금 오늘 할 일을 해야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똑똑한 결정을 하는 결정 근육을 키워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운동하면 근육 크잖아요. 그것도 결정을 자꾸 해버릇해야 그 결정 근육이 더 커지고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 근육을 키우는 방법 7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천히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라. 더 큰 결정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조만간 눈치채지 못한 더 큰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천천히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점심 뭐 먹을 거지? 그거 갖고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뭘 먹지? 막 이런 거. 네가 정해 막 이러고 서로.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밥 뭐 먹을 건지부터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사실 점심 뭐 먹을지 좀 틀려도 뭐 크게 대세에 지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렇게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큰 결정도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큰 어떤 결정도 빨리 결단을 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과 지원을 요청하라.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전문가나 책이나 도움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정 근육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모든 조사를 끝낼 시간을 정하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오디션에 나갈 건지 말 건지 라는 거를 결정한다고 할 때 나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48시간 안에 결정하자. 이틀 안에 결정하자. 그 사이에 이틀 동안 자료를 준비하자. 과연 내가 거기에 나가서 지금 오디션에 될 확률이 얼만큼 있나. 만약에 떨어진다 한들 어떤 그런 배울 점이 있을 건가.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지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나. 그래서 48시간 동안 모든 거를 조사해서 그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죠. 자, 내일 밤 12시에 결정할 거야. 오늘부터 지금 조사해서 이렇게 데드라인 정하는 거 저 완전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데드라인 결정하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저도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경험에 은행을 채워라. 사실을 기초로 결정을 검토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제로 이렇게 작은 결정을 내려고 못한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록을 해서 지금 내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결정 내린 게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판단한 거였어. 실패. 이거는 이렇게 결정 내려서 잘 결정한 거야. 성공. 이런 걸 쭉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고 이런 것들에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내가 더 큰 결정을 하는데 더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밑받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거 다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보고 이럴 때는 이게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걸로 해서 점점 더 결정 근육을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두로부터 배워라. 더 많이 배우고 덜 이야기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힐은 간절히 생각하라. 그러면 부를 얻을 것이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속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눈과 귀는 크게 열고 입은 다물고 있어라.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일은 거의 못한다. 듣기보다 말한다면 유용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질투심 때문에 당신을 속이는데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누설하게 된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 의도를 말하되 먼저 그것을 보여줘라. 행동이 말보다 먼저. 그래서 많이 배우고 남들 얘기를 많이 듣고 나는 덜 얘기하는 거. 이게 결정 근육을 키우는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 결정 과정에서 생긴 잘못을 포용하라. 잘못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결정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계속해서 결정하라. 결정하는 거를 이제 하다가 말면 안 되는 거고, 그 결정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몸 근육 키우는데 계속 연습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어떤 결정의 그런 습관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7가지 결정 근육을 키우는 방법 이렇게 메모하셨다가요. 저도 밑에 자막으로 달겠지만 메모하셨다가 이게 어디다 써놓고 이제 써붙여놓고 사실 이렇게 결정 잘 못하고 나 우유부단해, 나 결정장애 있어, 나 빨리빨리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정 근육을 한번 키워보자. 그 7가지 방법대로 실천해보자. 이렇게 결단하시는 오늘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영원한 결정은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영원한 결정은 없다는 건데 일단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결정은 나중에 이제 완벽해진다. 처음에는 일단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서둘러라. 그리고 일단 해봐라. 여기 그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일단 해라, 일단. 그야말로 일단 질러라죠, 일단. 질러보자.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이제 시작을 일단 먼저 하는 거죠. 어떤 결정도 최종적이지 않다. 모든 결정을 신속히 바꿀 수 있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하게 해줄 테스트로 여겨라. 네. 자, 이렇게 결정해놓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었나 봐. 이렇게 수정하자, 이렇게 수정하자, 이렇게 수정하자 해가지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아주 지름길, 정확한 그 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그냥 그저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좀 실망스럽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책은 더 좋아졌고, 또 그 다음에 책은 더 좋아졌고, 강의하는 것도 정말 그 처음 만든 이렇게 이분은 강의를 해보고 그렇고 웹사이트도 만든 거 너무너무 지금 부끄러웠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형편없는 퀄리티로 했으니까.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점 더 발전하고 지금은 정말 모든 이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이제 작가가 되고 강연가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지금 시작한 몇 가지 동영상은 정말 너무 부족해서 정말 내려버리고 싶은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한 게 정말 잘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의 경험도 더 많이 쌓이고 어떤 그 스스로 훈련되는 것도 되게 많고 좋은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든지 일단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단 부딪혀서 하여튼 일단 지르고 보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말이죠. 자, 또 볼게요. 내가 틀렸다의 힘.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걸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특히 회사에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자 A안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B안이나 C안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결정 바꾸기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 논쟁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네. 내 생각이 틀렸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회의 시간에 막 논쟁하다가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이 맞는 것 같소. 그럼 그 의견으로 합시다. 이러는 사람들 전 거의 못 봤어요. 일단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일단 내가 주장한 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가 틀려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난 파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쿨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파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틀렸다, 당신이 옳았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라. 마술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행복한 직원, 고객, 추종자, 팬을 원한다면 이런 마술 문구를 자주 써라. 한 번에 한마디씩 해도 좋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한꺼번에 전부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도 부하 직원한테 잘못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틀렸다 네가 맞았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파워라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항상 쓸데없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한 적절한 때 생각을 바꾸는 건 약점이 아닌 강점이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필요하다면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라. 또한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라. 내가 틀렸다, 당신이 옳았다,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말해라.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저에게 도움을 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경우에 있어서 정말 그렇구나, 당신이 맞았고 내가 틀렸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정말 쿨하게 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 론 무어의 결단이라는 책 북카페 함께 하셨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내가 오늘 결정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습관을 고치고 결정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작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